137페이지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여기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공부했는데, 용도지역. 하나의 토지 부분에 중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걸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걸칠 때. 근데 그럼 이제 한 필지인데 이렇게 걸쳐 있어요. 여기는 일종 전주고 여기는 일주니까 여기는 전주대로 여기는 일주대로 써라.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지역의 한 부분의 토지가 너무 좁을 때는 그것이 또는 양쪽 다 좁을 때는 둘 다 쓸모없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좁은 그런 용도지역에 속하는 대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우리 그 고등학교 공법에서는 대지 면적을 330제곱미터를 가지고 좁다, 넓다 하나의 용법으로 쓰기가 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30, 100평. 그러니까 100평 이하일 때는 별로 단독으로 쓰기가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공법에서 보통 보고 있어요.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얘를 여기에 통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제. 330 여기도 500 여기도 500 그러면 따로따로 써야 돼요. 여기는 일종 전주대로 여기는 일종 일주대로. 네, 330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여기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 그럽니다. 얘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얘를요 건폐율을 단순 평균하게 되면 55가 돼요. 55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종 전용 60짜리는 얼마 안 되고 50짜리는 많은데 55를 주게 되면 얘가 너무나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중평균이에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중평균한다. 각 용도 지역별로 속하는 대지 면적에 비례해서 가중평균합니다. 그럼 자, 50과 60을 단순 평균하면 55죠? 여기 이거 두 개를 면적을 고려해서 가중 평균하면 55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숫자가. 작아져야 되겠죠? 50짜리가 더 많잖아요. 가중치가 많이 반영되니까. 60짜리는 얼마 안 되고. 그렇죠? 평균 50점 맞은 학생이 이렇게 많고 60점 맞은 사람은 적으면 평균이, 그 반평균이 55점보다 낮겠죠?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용적률도 가중평균합니다. 그럼 100과 200의 단순 평균은 150인데 여기가 150이 아니고 150보다 작겠죠? 가중평균하면 예, 가중평균한다. 그리고 이것 이외의 기타 건축 제한 기타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따릅니다. 그럼 이제 뭐에 따라요? 여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까 단독주택 그리고 일종 근생 다 가구 대화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그 교육시설, 노이자시설 공동주택 되는데 교육시설 여기다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시설 못 짓죠? 어린이집 못 져요. 노이자시설 왜냐하면 여기 넓은 지역의 용법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꼭 자기가 교육시설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써야 돼. 그때 이제 여기 따로 써야 돼. 통합해서 쓰고 싶으면 넓은 지역에 속하는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따라야 돼요. 만약 이것이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일주다, 여기가 전주다 그러면 여기 전주는 원래 교육시설 안 되죠. 근데 여기다가 교육시설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한 덩어리처럼. 예, 기타 건축자는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의 용법에 따른다.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벗어나는 것이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대에 걸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좁죠? 더 좁아요. 그런데도 얘가 우선할 때가 있어요. 얘가 고도지구이거나 방화지구일 때.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일 때는 이 나머지 건축물 부분도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건축물 높이를 초과할 수 지을 수 없고 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 등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근데 방화지구는 내화구조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아닌 부분을 방화벽으로 이렇게 구획을 설정하면
그때는 방화지구 외의 부분은 방화지구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이제 내화구조 같은 거 하면 돼요. 그리고 고도지구는 건축물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무 같은 것도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높이. 그래서 이제 고도지구는 이렇게 건축물이 고도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에 걸쳐 있을 때는 건축물 전부 그리고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에 따른다 이름하고 방화지구에서는 대지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그러니까 재료 같은 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방화지구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에 걸칠 때는 나머지 부분도 그 건축물 전부가 방화지구 용법에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상 말씀드린 거고 자,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우선된다. 자,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가 뭐에 따른 규제를 받게 돼요? 고도지구, 방화지구. 또 예외가 있는데요. 자, 대지가 녹지지역과 녹지역 외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 그럴 때는 각각에 따라요. 녹지역은 각각, 녹각이 녹각. 도시지역은 아까 제가 녹지역 말할 때는 주상공 지역처럼 도시지역이 너무나 건축을 하게 되면 황량하고 삭막합니다. 삭막한 걸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 써요. 숨이 턱 막힌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는데 숨 막히는 걸 막기 위해서 녹지적이 있어요. 얘는 숨통이니까 막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종 전주는 50, 녹지적은 20 이렇게 각각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돼요. 한 곳에 몰아떨고가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일종 전주에 가능한 건축물, 여기는 녹지지역에 가능한 건축물 따로따로 해야 돼요. 뭐 보전 녹지다 그러면 뭐 창고라든가 초등학교 뭐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런데 아까 제가 얼마 이하일 때는 건축법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좀 쓸모없는 땅으로 좀 그러니까 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땅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어요. 330, 100평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좁은 대지 면적이 녹지적이면서 녹지적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 원칙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건폐율과 용도는 가정평균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용법에 따른다. 이렇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녹지지역이 그러니까 330은 항상 우리 부동산법 농지법도 마찬가지예요. 330 이하다 그러면 규제를 별로 안 해요. 이제. 쓸모없다. 따로따로 규제를 잘 안 합니다. 330. 그래서 받고. 그런데 녹지적이라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혹시 녹지적에 있는 부분, 건축물이 이렇게 방화지구에 걸쳐 있더라 일부라도 그럼 녹지적 부분도 다 방화지구에 따른 건축법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더라.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런 데 걸쳐 있으면 이 부분도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녹지적도. 지금까지 본 것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괄호 1번 세 번째 줄 330 138페이지 어디서 시작하는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릴게요. 138페이지 5번 양괄호 1번의 세 번째 줄 330 그 아랫줄 660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가중평균 그 밑에는 가장 넓은 쭉 내려가서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에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 138 맨 밑에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 다음 페이지 그럼 뭐 체크하겠어요 제가? 두 번째 줄에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뭐 하나 체크하고 싶은 게 있겠죠? 방화벽 양괄호 4번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녹지에 걸치는 경우 세 번째 줄 끝에 각각 녹지적은 각각 첫 번째 줄에 녹지적 하는 말 있죠? 첫 번째 줄 녹지적 그리고 맨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각각 자, 그럼 이제 다시 138페이지 양괄호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용도 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근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인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얼마? 660을 말합니다. 좀 이따 이거 설명드리겠고 부연 설명 다시 드리겠고 이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부분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무슨 값을 정해요?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기타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양괄호 2번.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에 관한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다음 페이지.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외의 용도 지역 등의 건축물을 방화벽으로 구획을 한 경우에는 방화지구 외의 부분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4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적과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금 공부한 양괄호 1번 거기 1, 2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1, 2가 아니고 1번만 적용돼요. 1번만. 3번에 거기 보니까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에도 불구하고 양괄호 2번은 들어왔네요. 고도지구는 적용되는 거니까 잘못됐네. 양괄호 1번에도 불구하고 양괄호 1번이 뭐였어요? 가중평균, 가장 넓은 이렇게 부속되는 거 있었죠? 거기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적의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2번이나 3번에 따른다. 거기서도 벌써 모순이 있네요. 2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이제 종속되는 거. 이제.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녹지적에서 세 번째 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하는 말이 이제 330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330. 여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으면 한번 같이 풀어보겠는데 하나 있는데 좀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근데 여기가 800이고 여기가 200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적용되겠죠? 가장 좁은 면적이 330이 하니까. 그럼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해요? 가중평균. 기타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 그래서 일종 전주에서 허용되는 것만 됩니다. 건폐율은 아까 계산 하나만 55보다 작겠죠? 근데 건폐율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계산을 그냥 해볼게요. 자, 건폐율은 건대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러니까 대지 면적 1000. 그리고 여기 800제곱미터가 있고 여기 건폐율이 50이죠? 50%라고 했죠? 그러니까 800 곱하기 50 합니다. 800 곱하기 50 더하기 이쪽 부분 200 곱하기 60 200 곱하기 60 하면 동그라미 3개 다 떨어지죠? 바로 40 더하기 16, 12 그래서 52% 가중평균한 건폐율. 용적률도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계산은. 그런데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이게 52%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 어디 갔어? 1000으로 해서 52%인데 1000제곱미터에 52%면 520제곱미터죠? 520제곱미터를 이렇게 뭐 어디다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하든 이쪽에 하든 가운데 하든 어디다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가중평균. 이걸 하나처럼 한 덩어리처럼 쓰는 거죠. 본래 그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내 땅 한 필째 땅인데 내가 나눈 것도 아니고 행정계획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내가 불이익을 가급적 안 당하는 게 맞겠죠. 가중평균한다는 것인데 이거 구하라고 물어봐. 이거 여기다. 그러니까 520제곱미터 얘가 쓸 수 있죠. 이 520제곱미터를 이제 찾으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계산해서 여기다가 1000에다가 52%를 다시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여기 답이 바로 이거 공식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 다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본래 그러니까 건축 가능한 면적이 얼마라고요? 아까 520 그랬죠? 이거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구할 때는요. 이쪽에서 본래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쪽 800 있죠? 여기에서 허용되는 건축 면적 일단 구하세요. 이쪽 생각하지 말고 800에 50%니까 얼마죠? 800 곱하기 0.5 하면 되죠? 얼마예요? 400이죠? 400. 자, 그럼 여기에서 가능한 건축 면적 200제곱미터에 60% 0.6이죠? 곱하면 얼마죠? 120.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520제곱미터. 건폐를 이렇게 구하지 말고. 자, 이 대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여기에서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520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건축 면적 물어보는 것보다 이제 건축 연면적 물어볼 때가 더 많습니다. 가능한 최대 건축 연면적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0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이제? 연면적이니까 뭘 곱해줘야 돼요? 100. 용적률. 이거 찾아야 되죠? 근데 이제 100은 100이 원래 곱해진 수치니까 1 곱해주면 되겠죠, 1. 그러니까 얼마예요, 여기에? 800. 200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2. 그죠? 200%니까. 400. 가능한 건축 연면적은 120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14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40페이지. 조성된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그중 700제곱미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나머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부르죠. 연면적. 그 최대 연면적. 한쪽은 700이고 한쪽은 300이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면적과 용적률 연결만 잘하면 돼요. 700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얼마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150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300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 얼마예요? 100.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까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공부한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정해줬다고 시험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700 곱하기 1.5 그리고 300 곱하기 1 하면 되죠. 700 곱하기 1.5는 1050 그리고 300 더하면 1350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받고 앞으로도 나왔을 때 뭐 아무리 산수를 싫어해도 이건 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미리 뭐 공식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허용되는 건축 연면적 생각하면 돼요. 연면적이니까 뭘 찾으면 돼요? 용적률.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100분의 용적률이니까 미리 100을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는 또 다시 이쪽 계산할 때는 이쪽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생각하세요. 200 곱하기 용적률 2. 100을 나눠줘야 되니까 2에서 두 개 더해주면 돼요. 건축면도 마찬가지고 그 생각만 계속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에게 여기서 허용된 거 여기서 허용된 거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허용되는 걸 합한 것만큼 어느 부분에 쓰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건축문자 할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면은 집에 가서 조카나 애들한테 이제 3학년만 다니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친절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3학년 되면 이게 계산 한번 알려줄 테니까 꼭 꼼꼼히 들으셔가지고 꼭 하셔야 돼요. 우리 부당학국보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 뭐 3문제, 적게나 1문제, 2문제쯤 나오는데 어려운 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도 어려운 건 잘 안 합니다. 그냥 아예 어려운 거 어차피 해봐야 틀리니까. 그죠? 한 그거 가지고 뭐 계속 씨름을 해야 되는데 한 뭐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어려운 것들은 계속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또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할 시간에 다른 거 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거는요 시험에 나와도 어쩌면은 빨리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할지도 몰라요. 그 계산하라고 5분 10분 걸리면 손해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자주 나오고 그리고 너무나 자주 나온다면 어려워도 어떻게든 한번 할게요. 근데 계산 문제는 좀 쉬운 거 위주로는 꼭 할 테니까 제가 하는 거는 또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조금 쉽게 하도록 제가 풀어드리니까 꼭 하셔야 돼요. 복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복수 문제 오늘 받은 거. 우리 시험은 이제 국토계획법 법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명령까지 나오기 때문에 법령 이렇게 말하죠. 이제 국토계획 법령 상 이렇게 물어보는데 12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 있는 무슨 법상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 시험에서 버릇돼 가지고 읽다 보면 그것도 몇 분 손해 봐요. 그러니까 뒤만 봐요. 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필요한 경우에 중복할 수 있다. 틀렸죠? 용도지역 중복 불가. 2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기능을 증진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하는 거죠. 틀렸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뭘로 정하죠? 관리구역으로 정합니다. 틀렸고.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냥 자동으로 도시적으로 본다. 그러죠. 하나의 대지가 둘리상의 용도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데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에 관한 것도 고도지구에 따른다. 2번 용도지역 틀린 것은 도시적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적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주거적은 전주, 일주, 준주거지역. 일종 전주는 단독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3종은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저층 중심.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안 됐습니다. 아파트가. 건폐율 연결이 옳은 것은 일종 전주. 전주는 얼마? 양반 50이죠. 그리고 중심 상업은 중일 통큰 얼마부터 시작하죠? 90. 그렇죠? 틀렸네요. 일반 상업은 중일 통큰이니까 80. 공업적은 다 007, 70. 예, 맞았네요. 사계절 40은 어디예요? 계획관리죠. 생산관리는 그냥 20.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보기보다는 주로 이것을 괄호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네 가지를 해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용도지역을 써놔요. 다음 중 용도지역별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건폐율의 상한선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이제 기역, 니은 해가지고 찾으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해서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해야 해요. 3번에 그러니까 아까 용도의 21가지를 앞에서부터 기계적으로 외우면은 시험장에 가서 그거 다 외워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5, 6, 7, 9, 8, 8, 7, 0, 0, 7 하면 거의 되잖아요. 나머지 20이고 사계절이다.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나열을 해보십시오. 또 넘겼죠 여러분들. 저 놔두고. 저만 놔두고 다 넘어갔네 벌써. 3번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나열한 것은 뭐 제가 제일 밑에 뭐가 와야 돼요? 네, 5번. 그 다음에 옳게 1번이죠? 그 다음에 4번 3번 2번 옆에 숫자를 그려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숫자 여러분들이 찾으라고요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계산한 문제 나올 때는 이거 알려줘요.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하라고. 다음 페이지 4번 용도지구 틀린 것은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방제지구도 자연, 시가지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있고 법령이 정하고 있는 외의 용도지구를 시도, 대도시 조례로서 신설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다고 했고 할 때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관 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자취할 때는 뭘 좀 해라고요? 육식 좀 하라고 했죠? 건폐율이 60%. 집단취락지구는 계집, 개발 제한구역. 5번 특례규정 틀린 것은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가 아예 지정이 안 됐다. 행위자 할 때 무엇에 관한 용도지역을 적용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어디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죠? 보전 녹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용적률 등을 적용할 때 보전 관리지역. 그러니까 3번이죠? 3번이 틀렸네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으면 본다. 그랬죠? 5번 다르거나 둘 이상과 이웃하고 있다. 이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 줘야 된다. 142페이지.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했네요. 진도 나간 다음에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문제 푸니까 또 끝나는가 했는데 진도 나가니까 좀 여러분들이 실망한 분 계시죠? 네. 시간 많이 나와서 도시공계획서를 좀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양이 얼마 안 되면 뭐 빨리 끝낼 수도 있지만 다음 시간에 할 게 많으니까 이거 하고 남은 시간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뭐 교통시설, 공간시설, 그리고 유통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 위생시설, 환경 기초시설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들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것을 도시군에 설치하기로, 도로를 설치하겠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이때부터 얘네들은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됩니다. 자,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뭐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것은 첫날도 용어 정의에서 한번 봤고요. 교통시설은 도로, 주차장, 정류장, 것들 뻔한 것들이 있어요. 철도라든가 공항 같은 것들. 네, 운전학원도 교통시설입니다. 운전학원. 한 번 정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안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간시설은 공원, 광장, 공공공지, 유원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헷갈릴 만한 게 없죠. 유통공급시설은 에너지라든가 정보 이런 거 공급하는 거예요. 유통공급 설비라든가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것들 공급하는 거. 그리고 방송, 통신, 시장 이것도 유통시설이죠. 전기, 가스, 통신 같은 것들을 따로따로 설치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구덩이를 커다란 구덩이 설치해서 그곳에 같이 관리하는 것이 공동구. 그러니까 공동구도 유통공급시설입니다. 또 시장도 유통공급시설이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뭐 헷갈릴 만한 게 없는데 학교라든가 공공청사,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시설이 가끔 나오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사회복지시설. 방제시설은 방풍, 방화, 사방, 방조한, 방 들어가 있는 건 방제시설이고 그리고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것들도 방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물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치는 걸 막기 위해서 하천, 저수지 이런 잘 정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은 병원 생각할 수 있는데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라든가 화장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납골당 같은 봉안시설, 도축장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다 보건위생시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고이 모셔서 위생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거는 충무시설인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보건, 생명, 위생, 건강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건. 그렇기 때문에 자, 공동묘지, 화장시설, 보건시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동묘지를 보면서 혹시 지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요. 저거 보건위생시설이다 그러면 안 돼요. 좀 이상하다 그래 정신.
근데 기반시설 중에서는 보건위생시설이에요. 그죠? 우리 살아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 관련된 것들, 화장시설, 봉안시설, 도축장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보건위생시설입니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은 이제 환경오염 막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폐차장. 폐차장은 여기 깜빡 착각하면 교통시설 할 수 있는데 폐차장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기하기 위해서 폐차장을 설치한 게 아니고 이것의 운명이 끝난 거를 함부로 방치하면 환경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게 한 것이니까 폐차장은 뭐예요? 환경기초시설. 물론 자동차와 관련되니까 건축법에 가면 자동차 관련 시설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좀 헷갈릴 만한 것들 한번 바꿔요.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시설 앞에 있는 것도 헷갈리지 않는 것도 여러분도 보시면 돼요. 학원, 공간시설, 3번 유통공급시설의 공동구, 시장 하는 것도 있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사회복지시설, 방지시설의 하천 같은 게 있습니다. 보건위생시설은 생명과 관련된 화장시설, 공동묘지 등 그리고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있고요. 우리들의 직접적인 건강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함부로 처리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 보건위생. 환경기초는 하수도, 폐차장. 하수도는 환경기초. 하천은 뭐예요? 하천? 방제시설. 잘 관리하면 방제시설 될 수 있죠.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재난을 더 초래할 수도 있지만 기반시설로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도로는 세분하는데 다 뒤에 도로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암기할 게 아닌 게 여기 없는 이상한 도로를 만들어서 틀리긴 안 합니다.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그리고 지하도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장은요. 뒤에 다 광장이 붙어 있죠. 교통광장, 일반광장, 지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버스 정거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 휴게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만 정류장이란 말이었고 다른 말들이 붙어있죠. 광장은 사람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 모이는 건. 정류장은 차 모이는 거. 교통광장 사람이 모여있어요? 차가 모여있어요? 서울역 앞에 있는 교통광장 사람 모여요. 서울역 앞에 있는 넓다란 곳 이런 교통광장. 그러니까 광장이고 거기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차고지, 자동차 휴게소 다 차 보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정류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그럼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처럼 아까 구체화됐을 때는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어디든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원칙이에요. 맞는데 다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가 있어요. 되는 것들.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그럼 틀려요.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도시적에서 주차장, 두 번째 줄 시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주로 얘네들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것만 잘 외워놨다가 시험에 나면 한 70%, 80% 맞추면 됩니다. 근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하는 말인데 거기에는 전기 공급 설비라는 게 있는데 전기 공급 설비 중에서도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이 필요한 게 있어요. 거기다 쓰죠. 발전소, 변전소 하는 것은 파란색 안에 쓰지 마시고 이렇게 파란색 안에 있죠? 밖에 빼가지고 이렇게. 발전소, 변전소 밖에다가 하얀 여백에다가 써주시라고요. 발전소, 변전소. 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거기 스머프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는 거고
밖에 있는 거는 필요한 거고 제가 밖에 일부러 빼라고 했죠. 그러니까 발전소, 변전소를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결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발전소, 변전소 하시면 랭급 찾으면 돼요.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거기 있는 파란색 안에 있는 것들 보면은요. 한번 외워볼게요. 공공청사, 시장, 폐차장,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제가 하나 빼먹었네. 종합의료시설, 장례식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휴식이 있으면 충분히 나오는데 제가 계속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식도 없고 주말에도 계속 일이 바빠서 움직이다가 못 나가고 있는데 또 장례식장 또 오라고 연락 왔는데 내일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낮에 수업하다가 갈 수 없어가지고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공공청사에서 시장이 여기 있는 시장은 사실 공동구 시장만 물건 파는 시장 마켓 말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 양산시장으로 시장으로 보겠습니다. 공공청사에서 시장이 폐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주사를 맞았는데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도시군 관리기획은 누가 입안해야 누가 입안하는 거죠? 입안을 누가 해요? 특광별별 시장 군수가 입안하죠? 시장이 죽어서 없어졌죠? 도시군 관리기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시군 관리, 시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도시군 관리 없이 할 수 있는 거 이걸 입안할 자가 없어졌어요. 시장이 죽어서. 도시군 관리기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렇게 한번 외워보고요. 혹시 발전소, 변전소가 있으면 딱 찾으시고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필요 없고 저거 이제 찾으면은 확률이 7, 80%는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군 관리기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 시장이 죽었는데 이제 시장 죽은 사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145페이지, 144페이지. 1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광역시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됐습니까? 광역시설은 여기 있는 이런 기반시설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서로 둘 이상의 도시군에서 같이 이제 정비하게 되면 그걸 광역시설 관리할 때 광역시설 겁니다. 왜 같이 관리하고 정비하느냐 하면 같이 쓰기 때문일 거예요. 같이 쓰는 것은 하나의 자치단체에 있는 것도 있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광역시설인데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광역시설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뭐 그렇게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1번 줄 긋지 마시고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 도로 같은 거 대표적이겠죠. 철도 같은 것들 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144페이지 맨 밑에 이제 둘 이상이 걸쳐 있지 않더라도 둘 이상이 도시군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 공학이라든가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이런 것들 대표될 겁니다. 하수도는 둘 이상이 걸쳐 있고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은 둘 이상이 이용하고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광역시설은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둘 이상의 도시군에서 같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그랬죠? 광역시설도 넓게 이제 중요한 기반시설이에요. 설치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는 방법에 따르면 돼요. 설치할 때는 그 밑에 특례 규정이 있어요. 관계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은요. 협약이라든가 협의회란 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둘 이상이 걸친다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돼요? 광역이고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둘 이상이 걸칠 때 협의 항상 그죠? 단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시킨다. 협의. 다른 인접한 관할구역에 도로를 설치한다. 협의.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는 협의하면 돼요. 근데 그 협의를 약정을 체결하면 계약을 하면 그 협의하게 되는 거고 또 협의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회가 업무를 지휘하면 협의회가 되는 거고 광역시설은 광역시설 둘 이상이 걸친다고 했죠. 항상 다른 자치단체를 넘어설 때 금을 밟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게 협의입니다.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자기 자치단체 안에 있는 것은 자기가 설치하면 되는 거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제 누가 또 결정을 하죠? 시군에서 시장구석 같은 도의 관할구에서는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한테 찾아가면 되죠. 뭐 도지사가 지정해주거나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는 보지 마시고 그냥 다만한 것은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오는 보마다 다 보면 안 돼요. 말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어려워요. 나와 있는 그때 있는 협의하는 말은 여기서 외울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그냥 원리 원칙에 따라서 협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봐야 돼요. 안 되면 도지사가 뭔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다른 표현 같은 것들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다 그걸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 같은 거 다른 자치단체에 걸칠 때는 협의 같은 도에서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커다란 그런 거 일반론 가지고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 뭐 국장이 할 수 있죠. 근데 특히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중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구적인 단체, 법인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 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시설공단이라든가 하는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맞는 말 나올 거예요, 다들. 자. 다음에 146페이지 공동구 나옵니다. 공동구는 양산에서요. 기존의 시가지가 부족해서 도시개발구역을 하나 정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시가지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정했습니다. 이게 9시가지예요. 9시가지. 너무나 이제 다 개발이 돼서 여기를 부족하니까 새로 만들어요. 그럴 때 이게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급업자들이 따로따로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도로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같은 새로운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거 아직 백지 상태죠? 별게 없습니다. 그럴 때 여기 밑에 공동구를 커다란 구덩이를 파서 여기다가 전기, 가스, 통신 하는 것들을 같이 매설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 여기 공동으로 설치하려면 어렵죠. 건축물 밑으로 해야 되고 도로 밑으로 하고 또 공사해야 되고 파헤치고 혼잡해지죠. 미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동구를 매설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롭게 단지 등을 조성하는 구역의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일 때요? 200만 초과할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에서는 전봇대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전봇대 자기가 설치해야 되겠죠? 근데 전봇대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한국전력 이득 받죠? 그러니까 이 공동구 설치 비용은 여기에 공동구 사용하려는 자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이 공동 부담해야 하니까. 얘는 무임승차하면 안 되고 어때요? 여기 공동구 이걸 공동구 나중에 사용할 예정자에서 점용 예정자 이런 말 써요. 점용 예정자. 점유해서 사용한다 해서 점용 그래요. 그래요? 점용 예정자. 예정자와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공동 부담합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200만 미만일 때는 이하일 때는 이거 설치 안 해도 되는데 200만 초과해서 법으로 강제로 내가 이걸 설치해야 되죠. 돈이 더 들어가겠죠.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사람 돈 없으니까 이 점용 예정자가 이 공동구 설치 사업 시행하기 전에 3분의 1 돈을 줘야 돼요. 미리 이제 비용의 3분의 1. 3억 내가 3억을 내야 된다면 1억을 미리 내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설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
조성을 만료하기 전까지 완납해야 돼요. 공사 완료 전까지 완납. 완납 몰라도 돼요. 완납. 근데 자, 설치하기 전에 얼마 내라고요? 3분의 1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만료일 전까지 이제 완납을 해야 됩니다. 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동 설치 다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사 끝나면 이거 분양하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어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 장이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공동구를. 공동 관리를 누가 합니까? 설치는 사업 시행자가 하고, 그리고 관리는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앞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안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해야 돼요. 안전점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가스 같은 거 위험한 것도 있죠. 여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터져가지고 전기가 방전된다라는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이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또 해줘야 돼요. 이제. 안전점검 1년에 1회. 그러면 여기 또 안전점검 실시라든가 하는 관리비용 들어가죠. 관리비용 누가 내야 돼요? 시행자가 내야 돼요? 점용자가 내야 돼요? 시장 군수가 내야 돼요? 그렇죠. 점용자가 내야 돼요. 이제는 점용하고 있으니까 점용 예정자 그러고 점용자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죠?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점용자가 내야 돼요. 사용료 내야 되겠죠? 점용자가. 사용료, 점용료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얘가 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전부때 설치했으면 전부때 관리비용 얘가 다 내야 되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것의 관리비용, 사용료, 점용료 하는 것은 점용자가 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 봤으니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근데 이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전선, 통신선, 가스관, 수도관 할게요.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송관, 그리고 쓰레기 수송관. 이러한 것은 공동구에 꼭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스관, 하수도관 하는 것은 이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공동구 협의회라는 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6가지는 어때요? 공동구 방대.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했는데 나 이거 비좁고 복잡하고 여기 돈도 많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전봇대 설치해서 공급하겠다 안 됩니다. 공동 설치하면 전선 그리고 통신선, 수도, 중수도,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은 여기다 꼭 매설해야 됩니다. 설치를 공동으로 수용해야 되고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은 여기에 수용될 수도 있고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공동구 협의회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게 같이 수용하는 것이, 점용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러면 가능하냐 물어봐야 돼요. 자, 가서 가스관 하수관은 임의적 수용시설. 자, 지금까지 본 거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양괄호 1번 공동구 설치 사업시행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등의 사업시행자 지역 지구 등이 얼마를 초과할 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2, 3, 4, 5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새롭게 커다란 단지, 새로운 시가지 등이 조성될 것 같다 하는 곳이면 돼요. 상상하시면 되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그리고 공공주택지구나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그동안 건축물이 지금 현재 빼곡하게 있는 곳이 아니고 새롭게 조성하는 단지 등이 200만 이상일 때는 200만을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공동구를 설치를 하면 양괄호 4번, 외괄호 4번. 공동구 설치된 경우에는 1부터 6호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돼요. 이래들. 7, 8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건 뭐였죠? 심의하는 건 가능하냐였죠? 가능하냐.
가스관, 하수도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전통, 수중, 연례 하는 것은 수용을 꼭 해야 됩니다.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도관, 쓰레기수도관. 전통, 수중, 연례, 가스관, 하수도관.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설치비용. 공동 설치비용은 두 번째 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 그렇죠?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4번에 이러한 설치비용 부담금은 점용 예정자는 공사 착수 전에 얼마? 3분의 1 이상 납부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공사 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전에도 얼마 이상을 내야 돼요? 3분의 1 이상 납부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이제 공동 설치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떠났겠죠? 그것을 관리하는 건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관리해야 됩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공동구를 관리합니다.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안전점검도 해야 되겠죠? 안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해야 돼요. 안전점검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공동구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됩니다. 그 위에 있죠? 외가로 이번에 5년마다 유지 안전관리계획.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관리비용 같은 거. 공동구 관리비용이 있어야 되겠죠? 관리비용 사용료 누가 내죠? 이제 점용자. 외가로 5번. 동그라미 1번에 공동구 관리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부담. 거기까지만 보시고 점용자가 부담. 3번도 쉽죠? 사용료, 점용료 누가 내야 돼요? 점용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점용 사용하는 자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에게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